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의 추락은 끝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냅앤 스포츠 작가 장동입니다. 이번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많이 받는 팀이고 기대를 많이 받는 팀이었거든요. 2010년 U20 여자 월드컵 4강과 U17 여자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멤버들이 대표팀 안에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량이 무르익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의 대표팀이었고, 특히 이 멤버들 대다수가 2015년 캐나다 여자 월드컵 당시에 16강에 진출했던 멤버들이 포진해 있었던 상황이어서 좋은 지도하고 좋은 리더십이 시너지가 나면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는 팀이라고 늘 주목받는 팀 중에 하나였거든요. 콜린 벨 감독 같은 경우에 특히 2023년 들어서 고강도라는 키워드를 반복하면서 강한 훈련으로 컴팩트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을 천명을 했던 상황이었고, 월드컵 준비에 들어가면서 몇 번의 평가전 가운데 특히 감비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준비한 경기를 하면서 다득점을 하고 실점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월드컵 1차전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0대2로 패했고, 우리가 첫 승 상대로 지목한 팀은 모로코였는데요. 아프리카의 팀 중에 하나인 모로코는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50개 단위나 낮은, 사실상 여자 축구계에서는 약체로 뽑히는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2차전에서 우리가 0대1로 패하고 피파에서는 이 패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라고 표현을 했고, 특히 모로코에 대해서는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수식을 써가면서 이 월드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이변으로 표현할 만큼 이 경기는 원래 한국이 좀 더 강력한 승리 후보로 점쳐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패배로 끝내게 됐죠. 모로코전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콜린 벨 감독이 이례적으로 팀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현했어요. 이게 경기력이나 선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전반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했는데요. 두 경기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한 대표팀은 마지막 독일과의 경기에서 투혼을 발휘하면서 1대1 무승부를 이끌어냈는데, 대회 내내 비판받은 경기력적인 요소는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저 강한 의지로 패배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번 월드컵에서 대표팀은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서 주도권을 뺏고 공격적으로 축구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기 위해서 최고의 선수단을 꾸린다고 했고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단을 꾸린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뽑아놓고 보니 대표팀의 평균 연령이 28.9세, 약 29세인 거죠. 출전국 중 당연히 최고령이었고요. 대한민국 여자 축구사에서 처음 진출한 월드컵인 2003년 미국 월드컵에 출전했던 주전 골키퍼가 김정미 선수입니다. 김정미 선수가 여전히 골문을 지켰고, 당시 막내로 출전했던 공격수 박은선도 이번에 월드컵에 출전을 했어요. 두 선수는 각각 김정미 선수가 84년생이고 박은선 선수가 86년생으로 만 39세, 만 37세예요. 그리고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 역시 90년생에서 93년생 선수들이 많아요. 모두 30대에 접어든 선수겠죠. 이에 비해 어린 선수들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으로 승부 보겠다는 감독의 의도와는 달리 선수단은 그럴 수 없는 선수단이 꾸려졌던 거죠. 이제 특히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모든 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허용을 했고 뒤이어 쫓아가는 과정에서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기에서 더욱더 쫓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 스스로 경기를 망치는 모습이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 콜롬비아와의 1차전 경기 당시 30분간은 경기를 대등하게 하다가 PK 실점 이후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거기에 윤영글 선수의 선방 실수가 드러나면서 이제 2대0 패배를 이어갔고, 모로코 경기도 실점 후에 급하게 경기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단이 국제 레벨에서는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냈었죠. 실제로 월드컵에 탈락한 이후로 언론에서는 여자 대표팀의 세대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세대교체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아닐지도 모르는 게,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2015년 월드컵과 2019년 월드컵, 이번 2023년 월드컵까지 주요 멤버 중에 하나인 김정미, 김혜리, 조소연
지소연, 심서연 등의 선수들이 그 대체될 선수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경기를 뛰어왔어요. 물론 이 선수들이 꾸준한 기량으로 자신을 증명했고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문제는 이 선수들이 빠지게 됐을 때 예비 선수들이 없었다는 부분이죠. 홀렌베 감독이 시스템 이야기를 꺼냈던 이야기도 이런 부분일 겁니다. 추효주 선수 같은 경우에 소속팀에서는 측면 공격수, 윙포워드를 뛰고 있어요. 근데 대표팀에서 측면 수비수를 보고 있고요. 문미라 선수도 원래 팀에서는 윙포워드를 보는 선수인데 윙백으로 뛰었어요. 장슬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윙어였지만 대표팀에서 측면 수비수를 보다가 소속팀까지 자리가 굳어진 케이스고, 이게 결국은 선수를 찾을래도 이미 WK리그 선수들이 이미 고령화되어 있고 저변이 넓지 않아서 선수단이 풍족하지 않으니 검증된 선수들이 오래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2023년 대한축구협회에 게시된 여자축구 등록팀 수는 초등팀 18개, 중등팀 16개, 고등팀 13개, 대학팀 9개, 실업팀 9개. 이게 전국의 팀 수거든요. 남자 축구가 초등부만 학교팀과 클럽팀을 합쳐서 363개 팀인 걸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심지어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팀을 없애려고 검토 중인 팀들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없어질 팀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요즘에 골대녀라든가 다양한 매체에서 여성들이 축구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활체육 축구 인구로서 여자 축구의 저변이 많이 넓어졌지만 그것이 자녀로 이어지고 싶어도 축구를 시킬 수 있는 팀이 압도적으로 부족해요. 더더욱이 부모들이 여자 축구를 시킬 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팀수 부족은 절대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건 팀을 만들어도 유지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자 축구는 진짜 고민해야 될 시기에 다다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소연은 잉글랜드 명문 첼시 FC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약하다 돌아왔고, 조소연 같은 경우에도 여러 유럽 국가를 거쳐 활약하다가 최근까지 잉글랜드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었다가 돌아왔죠. 이금민의 경우에도 맨시티를 거쳐서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고, 박예훈도 이금민 선수와 같이 브라이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축구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선수들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의 선수들의 도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수들의 노력이 그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게 다시 한번 여자 축구는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네벤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